지금 당장 그 맹물을 쏟아버리십시오. 밤에 화장실 가기 싫다며. 물을 딱 끊어버린 그 습관이 오늘 밤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뇌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어다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건강만큼은 자신하던 70대 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밤에 깨기 싫다며 저녁 물을 끊으셨지만 딱 2주 뒤 새벽에 화장실 가려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새 끈적해진 혈액이 심장을 막아버린 경악을 금치 못할 비극이었습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은 여러분이 밤새 화장실 들락거리는 그 순간에도 뇌 청소가 중단되어 치매 독소가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손주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땐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공개합니다. 대학병원 의사들은 가족에게만 몰래 타주는 밤새 소변을 꽉 잡아두고 심장을 살리는 기적의 물 레시피를 오늘만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이 곧 여러분의 생명보험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믿으시겠습니까? 이 3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밤마다 깨는 고통에서 벗어나 꿀잠 자는 행복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후레시피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수면과 혈관,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이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밤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밤에 자꾸 소변이 마려워 깨는 야간요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룻밤에도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저녁에 물을 안 마시는 것입니다. 오후 6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도 안 드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을 그렇게 안 마시는데도 밤만 되면 왜 소변은 계속 만들어지는 걸까요? 도대체 그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우리 몸의 신비한 호르몬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소변 억제 호르몬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콸콸 쏟아져 나와 신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주인님이 주무시니까 소변 만들지 말고 물을 다시 몸속으로 흡수해라. 그래서 밤새 물 한 방울 안 만들어내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량이 뚝 떨어집니다. 댐의 수문장이 늙어서 힘이 빠진 것과 같습니다. 통제가 안 되니 신장은 밤낮 없이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항이뇨, 호르몬이 왜 줄어들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혈액 속의 소금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전해질 불균형 혹은 전하트륨혈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피는 바닷물처럼 0.9%의 염분 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혈액이 혈관 속에 얌전히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챙긴답시고 저염식을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맹물을 2리터, 3리터씩 억지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묽어지고 싱거워집니다. 우리 몸은 피가 싱거워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적혈구가 터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피의 농도를 다시 짭짤하게 맞추기 위해 혈액 속에 있는 수분을 밖으로 마구마구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소변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밤에 화장실 가는 이유는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몸이 수분을 잡아둘 힘, 즉 소금기가 부족해서 살기 위해 물을 버리고 있는 자발적 탈수 현상인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데도 세포는 말라가는 기이한 현상이죠.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밤에 소변을 안 보려면 무조건 물을 끊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물을 꽉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 힘의 원천이 바로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과 오늘 소개해드릴 핵심 재료인 레몬입니다. 놀라셨나요? 소금물에 레몬이라니요. 짠 거 먹으면 혈압 오르고
레몬은 쉬어서 위 버리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죠?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들으시면 왜 이 조합이 수십 년 묵은 야간뇨와 만성, 염증을 해결하는 열쇠인지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귀를 더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레몬 소금물이 단순히 목을 죽이는 물이 아니라 왜 죽어가는 세포를 살리는 생명수인지 그 놀라운 의학적 메커니즘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마시는 것과 모르고 마시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신다면 오늘 밤 마시는 그 한 잔의 물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생생하게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원리인 삼투압의 마법에 대해 의학적으로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삼투압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것은 우리 몸의 생존 본능 그 자체입니다. 우리 혈액은 0.9%의 염분 농도를 유지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태초의 생명이 바다에서 시작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저염식을 고집하다 보면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옅어지는 저나트륨혈증 상태가 됩니다. 혈액이 밍밍해지면 혈관은 수분을 붙잡아둘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구멍난 댐처럼 물이 혈관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낮 동안 여러분이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중력의 영향을 받아 이 새어나간 물들이 다리와 발목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다리가 퉁퉁 붓는 하지 부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밤에 누웠을 때 시작됩니다. 자려고 자리에 눕는 순간 중력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다리에 고여있던 그 많은 수분이 봇물 터지듯 혈관을 타고 상체로 밀려 올라옵니다.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심장과 신장으로 물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심장은 갑자기 불어난 혈액량에 깜짝 놀라 비명을 지릅니다. 과부하가 걸린 심장은 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주인님, 혈액량이 너무 많아요. 혈압이 터질 것 같아요. 빨리 물을 빼주세요. 그러면 뇌는 즉시 이뇨, 호르몬을 분비하여 신장을 쥐어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야간뇨입니다. 즉, 여러분이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은 방광이 작아서가 아니라 혈관이 물을 잡아둘 힘, 즉 소금이 부족해서 생긴 일입니다. 이때 따뜻한 소금물을 마셔주면 소금의 나트륨 이온이 자석처럼 물 분자를 꽉 붙잡습니다. 수분이 혈관 밖으로 새지 않고 혈관 안에 얌전히 머물게 됩니다. 댐의 구멍을 메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낮에는 다리가 붓지 않고 밤에는 심장으로 갑자기 물이 몰리지 않아 신장이 쉴 수 있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수분을 통제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몬의 항염증 효과가 어떻게 예민한 방광을 달래주는지 생화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몬은 시니까 산성이고 산성은 몸에 나쁘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레몬을 먹기 전의 상태만 보신 겁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 대사 과정을 거치면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결합하여 아주 강력한 알칼리성 물질로 변합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노화가 진행되면 점점 산성으로 변합니다. 산성 체질이 되면 염증 물질이 쌓이고 통증에 민감해집니다. 특히 방광 내벽은 젤리 같은 보호막으로 덮여 있는데 소변이 독해지거나 염증이 생기면 이 보호막이 벗겨집니다. 상처 난 피부에 소금물이 닿으면 쓰라린 것처럼 보호막이 벗겨진 방광에 소변이 차면 찌릿하고 아픈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질성 방광염이나 과민성, 방광의 정체입니다.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이 비명을 지르며 뇌를 깨우는 것입니다. 이때 레몬 소금물이 들어가면 기적 같은 중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레몬의 알칼리 성분이 산성화된 소변을 중화시켜 방광벽을 자극하지 않게 만듭니다. 또한 레몬 껍질과 과육의 풍부한 비타민C와 헤스페리딘 성분은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헐어버린 방광 점막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상처난 조직을 복구합니다. 특히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 얇아지고 늘어진 방광 근육을 탄탄하게 조여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마치 흐물흐물해진 고무 풍선을 다시 짱짱한 새 풍선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염증이 사라진 방광은 더 이상 예민하게 굴지 않습니다. 소변을 넉넉하게 담아둘 수 있는 그릇에 여유를 되찾게 되어 밤새 여러분을 깨우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나트륨과 칼륨의 황금 균형이 세포 수준에서 어떤 활력을 주는지 영양학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세포가 살아가려면 물과 영양분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노폐물은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바로 나트륨과 칼륨 펌프입니다. 나트륨은 세포 밖에서 물을 붙들고 있고 칼륨은 세포 안으로 물을 끌고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가 팽팽한 줄다리기처럼 균형을 이룰 때 우리 몸은 최상의 수분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맹물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맹물에는 미네랄이 없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체액이 묽어집니다. 우리 몸은 농도가 옅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들어온 맹물을 즉시 소변으로 내보내버립니다. 마시면 30분 만에 화장실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다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수분 섭취가 아니라 물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소금과 레몬이 만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금의 나트륨과 레몬의 칼륨이 만나면 우리 몸의 체액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천연, 전해질 용액이 됩니다. 병원에서 탈수 환자에게 맹물을 주사하지 않고 링거액 즉 식염수를 주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레몬 소금물은 마시는 링거액입니다. 물 분자 하나하나가 미네랄과 결합하여 세포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갑니다. 밤새 우리 몸의 60조 개 세포 구석구석을 돌며 말라비틀어진 세포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특히 뇌세포와 근육세포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면 밤새 일어나는 다리 경련이나 쥐가 나는 증상도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구강 건조증도 사라집니다. 맹물은 마셔도 금방 입이 마르지만 미네랄 워터는 점막을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세포를 깨우고 피를 맑게 하며 장기의 기능을 되살리는 생명의 엑기스입니다. 오늘 밤 마시는 이 한 잔이 여러분의 몸을 척박한 사막에서 비옥한 옥토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아셨을 테니 진짜 중요한 실전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서 받아 적으셔도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디테일이 생명입니다. 준비물은 딱 3가지입니다. 따뜻한 물 좋은 소금, 그리고 레몬입니다. 첫째, 물의 온도입니다. 절대로 찬물은 안 됩니다. 정수기 냉수 벌컥벌컥 드시는 습관이 야간뇨의 주범입니다. 찬물이 들어가면 위장과 방광, 주변의 근육이 깜짝 놀라 수축하고 긴장합니다. 그러면 방광 용적이 줄어들어 소변이 더 자주 마렵습니다. 물은 반드시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에서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끓인 물을 식히거나 정수기에 온수와 정수를 섞어서 따끈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해 주세요. 양은 종이컵 1컵 반 정도인 250ml에서 300ml가 딱 적당합니다. 둘째, 소금의 종류와 양입니다. 맛소금이나 정제된 하얀 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미네랄이 다 깎여 나간 염화나트륨 덩어리일 뿐입니다. 간수가 빠진 천일염이나 구운 소금, 용융, 소금 죽염 등이 좋습니다. 양은 티스푼으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즉 한 꼬집입니다. 물에 탔을 때 짠맛이 느껴질라 말락할 정도, 아주 슴슴한 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닷물처럼 짜게 드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체액 염도인 0.9%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연하게 드시는 겁니다. 셋째, 레몬입니다. 레몬은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얇게 슬라이스한 것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생레몬이 없다면 시중에 파는 100% 레몬즙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레몬즙을 쓰신다면 밥숟가락으로 반 스푼에서 1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위장이 약해서 신맛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처음에는 레몬즙 몇 방울로 시작해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세요. 가장 중요한 섭취 타이밍입니다. 잠들기 바로 직전에 드시면 안 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10시에 이 따뜻한 레몬 소금물을 천천히 드세요. 차를 마시듯이 음미하면서 5분에서 10분 동안 천천히 마십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책을 보거나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몸을 이완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물을 소변으로 내보낼 물이 아니라 내 몸을 채워줄 보약 같은 수분으로 인식하고 세포 속으로 흡수시킵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 11시에 반드시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한번 싹 비우고 주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밤사이에 탈수도 막고 불필요한 소변 생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꼭 지켜주셔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콩팥병이 심각해서 투석을 하시거나 칼륨 제한 시기를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레몬의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레몬 양을 아주 줄이거나 소금물만 연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혈압이 아주 심해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걱정이 되신다면 소금의 양을 아주 적게 혀끝에 닿을 듯 말 듯한 양부터 시작해서 혈압을 체크해가며 조금씩 늘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이 기적의 물로 새 삶을 찾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0대 박철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철수님은 5년 전부터 밤마다 4번 이상 깨서 화장실 가는 심각한 야간뇨에 시달리셨습니다. 밤에 못 자니 낮에는 늘 피곤하고 짜증이 났으며 기억력도 감퇴하여 치매가 온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타다 먹었지만 입이 마르고 변비가 생겨 더 괴로웠습니다.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방송을 보고 맹물을 하루에 3리터씩 드셨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박철수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드린 따뜻한 레몬 소금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3일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자니까 더 깨는 거 아닌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딱 3일째 되는 날 아침 박철수님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고 아침까지 푹 주무신 것입니다. 5년 만에 처음 겪는 개운함이었습니다. 다리 부종도 싹 빠져서 양말 자국이 남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밤이 무섭지 않습니다라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지금도 박철수님은 매일 밤 레몬 소금물 한 잔에 의식을 치르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박철수님의 기적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야간뇨는 노화라고 체념해야 할 불치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생활습관병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집에 레몬이 없으면 일단 따뜻한 소금물이라도 먼저 드셔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마트에 가서 레몬을 사 오시면 됩니다. 딱 3일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첫째 날은 어색할 수 있고 둘째 날은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 여러분은 기적처럼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화장실 들락거리는 고통스러운 밤이 아니라 단꿈을 꾸며 심장과 뇌가 충전되는 평온한 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푹 자고 일어난 아침의 햇살이 얼마나 눈부신지 다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야간뇨의 고통 속에 계신 여러분께 확실한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밤잠 설치며 괴로워하시는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심장을 지키고 뇌를 살리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레몬 소금물을 마시겠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글로 쓰는 순간 뇌는 그것을 강력한 치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힘을 만들어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그 결심을 매일 확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멘토였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언제나 평안하고 안락하기를 저도 끝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꿀잠 주무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실천하시면서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을 조금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이 레몬, 소금물 요법과 함께하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꿀팁 2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 다리 올리기입니다. 낮 동안 중력 때문에 다리 쪽으로 쏠려 있던 체액을 미리 순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 소파에 눕거나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쿠션 위에 올리세요.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하고 계셔도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신장으로 이동하여 소변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자기 전에 미리 소변을 보고 잘 수 있게 되어 자다가 깰 확률을 확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자리에 누워서 발목을 까닥까닥 움직여주는 아주 쉬운 운동입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밀었다가 하는 동작을 50번에서 100번 정도 반복하세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정맥 펌프 역할을 해줍니다.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콩팥 기능도 좋아집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하기 딱 좋은 운동입니다. 이 2가지 습관을 레몬 소금물과 함께 병행하신다면 여러분의 야간요 탈출은 훨씬 더 빨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에는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소변량을 늘립니다. 추운 날 화장실 더 자주 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수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거나 배를 따뜻하게 덮고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야간요 횟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